안녕하세요, 스킬 트레이너 안유욱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드리블 기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처음 농구를 시작했을 때 형들하고 1대1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형들을 돌파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냥 돌파하는 거는 힘도 그렇고 스피드도 형들한테 안 됐고, 그러면 내가 어떤 드리블을 해서 형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유튜브나 이런 자료도 많이 없었고, 고작해야 VHS 테이프, 그 테이프를 보고 기술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하고 흉내내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리 사이로 공을 집어넣기도 했고 몸 뒤로 돌리기도 했고,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충격적이었죠. 드리블을 저렇게 하면 형들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프론트 체인지도 하고, 다리 사이로 처음에 잘 안 되죠. 가뜩이나 키도 작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드리블을 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스킬 트레이닝 크루 선수들, 초등학생들을 보면 드리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프론트 체인지, 그러니까 몸 앞에서 드리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치다가 돌파를 할 때 형들이 처음에 당황을 했죠. 그전에는 한 손으로만 돌파하던 애가 갑자기 양손으로 드리블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파를 하니까 처음엔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는 또 따라잡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리고 그 형들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으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랑 시합을 해준 형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꼭 형들하고 1대1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강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블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블을 만들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드리블 기술의 종류에는 요즘도 계속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 NBA를 보시면 한계가 없겠죠. 저 때만 해도 아이버슨의 크로스오버, 그게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고, 그 다음에는 비하인드 백 드리블, 렉스루, 이런 동작들을 빠르게 하는 게 사실 수비수를 당황시키는 저에게는 무기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키가 물론 형들에 비해서 엄청 작았고 단신이지만, 단신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드리블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드리블은 농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술들, 슛, 패스, 드리블, 이 개인이 갖춰야 될 기본기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드리블이 슛이나 패스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어준다면은 좀 더 다양하게 강점을 가지고 본인의 농구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서는 볼을 많이 만지고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항상 이 공을 가지고 다니면서 몸에 볼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 저는 항상 이걸 들고 다녔으니까요. 많이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밥도 먹고, 당시에는 농구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 마이클 조단처럼 농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겠죠. 그게 제일 컸고, 그래서 학교 마치면 형들하고 이제 농구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프론트 체인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리 사이로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프론트 체인지 하다가 다리 사이로 렉스루를 해서 돌파했을 때 또 형들이 당황하는 거죠. 형들도 이제 당황한 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계속 막을 수 있었던 애가 이제 프론트 체인지 렉스루를 쓰니까 형들과 1대1을 하면서 매번 지긴 하지만은 할 때마다 제가 연습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험해 볼 수 있고 형들을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프론트 체인지를 하다가 렉스루를 해서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또 막히는 거죠.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전이든 아니면 공책을 하나 펴서 제가 드리블하는 방법들, 기술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프론트 체인지, 그 다음에 렉스루. 그랬더니 수비수가 따라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형들은. 키도 팔도 저보다 훨씬 크고, 제가 아무리 드리블을 빠르게 한다고 해도 돌파하는 순간에 형들이 따라오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기술이다. 드리블 기술을 만들어 보자. 계속 1대1을 매일매일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워낙 집에를 안 보내서 네가 이겼다고 해 이렇게 할 정도까지 했으니까요.
집에서 공책을 따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술, 제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간단하죠. 프론트 체인지 하다가 렉스루에서 돌파. 그거를 첫 번째 기술이라고 그려놓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프론트 체인지 하다가 렉스루 했는데 수비수가 따라온다. 그러면 몸 뒤로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해서 또 반대쪽으로 돌파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속 하나씩 붙여나가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재밌는 즐거움이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코팅지라고 있었습니다. 뭐 책받침을 만드는 뭐 그런 코팅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학생들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책을 뜯어서 가위로 잘라서 이제 딱 네모나게 한 다음에 앞뒤로 14개 기술을 그린 그 종이를 코팅지에 잘 발라서 그걸 매일 들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게 뭐냐고. 아, 네, 이거 기술이야. 기술 비기 같은 거야. 당시에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오늘은 이 기술 해서 형들하고 1대를 해야지. 이런 기대감에 뭐 학교 마치는 시간을 기다리고 이랬어요. 저희 초등학교에 유일하게 코트가 있었거든요. 흙바닥이었지만 골대 2개가 생겼었어요. 근데 형들이 시간이 오후 시간대가 되면 형들이 뭐 학교를 마치던 대학생 형들은 뭐 또 방학이던 와서 이제 형들끼리 농구를 하는 장소였죠. 물론 우리 학교인데 뭐 동네 형들이 자유롭게 쓰긴 했었어요. 당시에는 뭐 농구하는 친구도 많이 없었고, 근데 이제 내가 농구를 하고 싶은데 형들만 계속 농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공 들고 맨날 서서 나도 언제 뛸 수 있나 막 하니까 그 형들이 뛰켜주고,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자주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형들하고 1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기술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보시면은 프론트 체인지를 한다. 공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프론트 체인지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공이 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했죠. 이게 프론트 체인지면 밑에 이렇게 프론트 체인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프론트 체인지라는 용어를 아무래도 제가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도 뭔가 지금처럼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았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이름을 붙였겠죠. 양손으로 드리블하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기술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프론트 체인지해서 렉스루를 한다. 그러면 화살표를 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이러면 이제 오른쪽 다리로 렉스루를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작이면은, 여기가 스타트면은 여기서 쭉 이렇게 흘러가게끔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레그스루 드리블을 적고요. 그 다음에는 렉스루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기술이 됐어요. 이걸로 이제 돌파가 가능하면은 이건 제 기술이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기술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기술은 뭐 그 공책에는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프론트 체인지 하고 다음에 렉스루를 했습니다. 렉스루를 했을 때 수비수가 따라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렉스루를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돌린 거죠. 자, 이게 연결되는 거죠. 프론트 체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렉스루를 하고, 렉스루 이후에 비하인드 백.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하인드 백이라고, 백 드리블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술을 쌓아가는 거죠. 적어놓고 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는 연습 방법들을 찾아서 하게 되고, 또 세 번째 기술들은 처음 계속 프론트 체인지로를 하면은 수비수가 알아채니까 처음에 렉스루를 오른쪽으로, 이것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라고 적는 이유는 빠르게도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해서 수비수를 낚는 거죠. 상황을 보는 걸 수도 있고. 렉스루를 해서 자, 비하인드 백을 한번 해줍니다. 렉스루에서 비하인드 백. 그리고 나서 자, 페이크 동작.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걸 쌓아오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거나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수비수 앞에 때 이렇게 페이크를 주는 동작,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까? 보면은 이 상태에서 비하인드 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딱 이렇게 준다. 이렇게 페이크다. 페이크를 이렇게 준다고 표시를 하고 수비수가 멈췄죠. 멈췄으면은 페이크 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렉스루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는 거. 렉스루 이렇게 제 기술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들을 14가지 정도를 만드는 거죠. 형들하고 1대1 할 때마다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가지 기술이 나왔는데 본인만의 기술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크로스하는 각이 너무 큰 크로스오버다. 그러면 여기서 자 크로스오버 자체를 그냥 이게 일반 렉스루라고 하면은 여기서 각을 날카롭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크로스오버예요. 거기다가 크로스오버 동작을 하기 전에 이렇게 흔드는 동작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 점을 강조해 주는 거죠, 여기를. 그런 자기만의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드리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는 드리블 있죠. 감는 드리블을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감는 드리블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좀 더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짧게 작은 감는 드리블. 여기 이렇게 작은 감는 드리블 이후에 크로스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게 볼이 가는 방향, 그러니까 농구공이 움직이는 볼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화살표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하나하나 가장 간단한 기술부터 항목을 나눠가면서 기록을 해가시면은 드리블 연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기술들, 지금 하나, 둘, 3가지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 영상이랑 같이 매치시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리블 스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드리블을 하면서 해왔던 저의 노하우였는데요. 요즘 트렌디한 기술들도 참고를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건지 정리해가는 건 드리블을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고 모아가는 거죠. 그러면 슬럼프가 올 때도 내가 적어놓은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을 보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또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적어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본인만의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스킬 트레인 워크아웃을 만드는 요즘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느낌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랑 이동준 트레이너 그리고 우리 스킬 트레인 크루 선수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담고 싶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큽니다.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크루 선수들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영상 보내줘서 고맙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킬 트레인 워크아웃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